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K방산 수출 기대감 커진다. 신고가 경신 랠리.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방산 올 초부터 흐름이 심상치 않더니 이번엔 1조 잭팟이 터졌습니다. 어제 여러 이슈로 관련주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뭐 방산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뭐 더 커지고 있다.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폴란드 수출 1차 수출이 지금 이제 1차가 된 거지만 대규모 수출 때문에 방산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았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폴란드가 왜 그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죠.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지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폴란드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그러니까 전차라든지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추가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2차 계약은 아마 9월 정도에 또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전차를 또 한 800여 대 이상 또 산다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탄약 운반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장비들이 있고 탄환도 같이 가야 되겠죠. 탄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는 또 어디 있는 나라냐면 폴란드 남쪽에 있고 우크라이나 서쪽에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고 약간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접경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전에 이제 동구 유럽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죠. 발칸반도 위를 좀 맡고 있는 나라인데 이 루마니아도 지금 계속 구매 검토를 하면서 작년부터 뭐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자주포도 테스트를 하고 했다는 뉴스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체결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폴란드 2차 계약, 그다음에 루마니아의 이제 신규 계약. 근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 무기 체계 전체를 살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의 이제 미사일까지도 이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뭐 그동안 대장이라고 이끌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K9 자주포가 가장 대표적인 무기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그다음에 청궁, 뭐 신궁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총 토탈해서 구매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 루마니아가 하고 나면 끝나냐?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다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수출이 또 나오면서 한번 이게 주가가 더 한번 부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뭐 많이 올라서 쉬는 거 아니냐, 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고가를 내면서 위로 상향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엔 숫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선업을 비교해 보면 계약해놓고 이제 계속 발주하면 실적이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급락을 했는데 다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분기에 반영이 안 됐던 실적들이 2분기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당연히 2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고 다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계약이 나오면 그 모멘텀으로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이런 그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차 상승이 한 번 더 가능하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투자할 곳이 좀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네. 방산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방산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특별하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면 방산주 지금부터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어제 일제히 신고가 경신을 보여줬습니다.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투자 키워드는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이렇게 잡았는데 국가들로. 예. 제가 이제 다 더하기를 해놨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폴란드는
추가 계약이고 루마니아는 신규 계약이고 그럼 미국은 도대체 뭐냐? 미국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가장 큰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더 이상 이제 저가형 제품들, 그다음 재래식 무기를 잘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안 남는 거죠. 아, 네. 나라에서 구매해주는 미국 국방부에서 구매해주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맞추기에는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인 장갑차라든지 아니면 보병을 실어 나르는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사들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인 장갑차를 미군들이 테스트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단순히 만들 수 있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닥 돈이 안 되는 것들은 한국에다 외주를 주는 게 우방이기 때문에 뭐 좋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까지도 지금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호주도 얼마 전에 계약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왜 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일단 좋고요. 미국 무기보다 싸고 또 하나가 이제 싼 것도 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 무기 체계가 빨리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납기를 잘 지키는 것들.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 무기들을 가장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무기를 만들어서 실전 비슷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방산업계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르면 이제 수출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에 사용하는 뭐 탄약이라든지 탄환 이런 것들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들을 계속 팔면서 추가 계약을 내는 그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쪽은 신냉전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키워드 폴란드 플러스 루마니아 플러스 미국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은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특히나 납기를 잘 지키는 모범생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고 분단 국가 특성상 무기를 잘 활용한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방산주로 살펴보면 될까요? 예, 일단 뭐 너무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북한에서 이슈가 있거나 도발이 있거나 이러면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들은 방산주로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닥 그렇게 뭐 수출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급등했다 떨어지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있죠. 그 카이라는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주가 아니라 전투기랑 수리온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계약이 나오면 중요할 텐데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이 아마 주력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만드는 걸로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운반차, 그다음에 천무라는 다련장 로켓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LIG 넥스원은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지금 중동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죠. 중동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도 좀 발주를 좀 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은 요거를 이제 뭐 미사일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고 물론 이제 인공위성 관련돼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 로템은 최근에 이제 트램이라든지 기차, 전차 이런 것들 팔았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K2 전차를 이제 흑표 전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차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 현대 로템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탑픽은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내용도 너무 깔끔하게 좋고 좀 있으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하죠. 하나 정밀기계랑 이제 다른 사업부들을 떼어내고 순수한 방산 우주만 하는 회사로 이제 바뀌는데 인적 분할할 때까지도 여전히 이슈는 유효하고 인적 분할 후에는 오히려 더 주가가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방산 수출과 북러 회담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가 일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거의 7% 넘게 뛴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올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까요?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겠죠. 나올 텐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북한 이슈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과는 그닥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회담을 보면 결과는 뭐 거의 동맹에 준하는 그런 군사적인 뭐 조약을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러시아도 이제 북한 편으로 이제 뭐 바뀌었다라는 부분일 텐데 그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냉전 분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키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빠지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다라고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